안녕하세요. 종이로 된 책을 사랑하는 그레이스의 위대한 책장 자이언트 트리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1억 명의 삶을 바꾼 성공 철학의 대가 현대판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과 감사의 힘으로 부와 행복에 이르는 여정에 당신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 효과를 잘 활용할 줄만 안다면 부를 쌓고 부가 날로 늘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은이 샤넬서 서미림 씨가 이야기하는 성공 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맨손으로 미국에 건너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자수성가 이조원의 사나이에 교육 관련 컨텐츠를 출간하고 기획을 돕는 과정에서 행복한 부자의 성공 원리를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깨달은 바를 직접 실천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뛰어난 아이디어와 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번에 발간한 100억 머니 시크릿, 감사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에서 밝히고 싶었던 부자들만 아는 돈의 비밀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그 비밀의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기적처럼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기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는 최고의 부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는 무명 작가의 볼품없는 그림 한 점만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비싸거나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평생 그 그림을 걸어두고 보물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그림 안에 있는 커다란 나룻배 한 척은 썰물에 자초되어 있었고 모래사장에 버려져서 배를 젓는 노가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아주 절망스럽고 처절해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세일즈맨을 하던 배고프고 어렵던 젊은 시절에 어느 노인의 집에서 이 그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속 나룻배 밑에 적힌 다음의 글귀를 읽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카네기는 이 글귀를 읽고 밀물이 밀려올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글귀는 카네기가 시련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고 마침내 그를 세계적인 대부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카네기가 좋아했던 글귀 반드시 밀물은 온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밀물이 오려면 먼저 썰물이 와주어야 합니다. 실직을 하고 괴롭고 힘든 인생의 썰물이 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며 절망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때가 바로 밀물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녁 노을 끝에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듯 시련의 끝에는 언제나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마워하는 마음이 삶에 얼마나 큰 부와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시나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져온 놀라운 행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맥클러 박사는 동료 연구자와 함께 신기한 실험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문과 게시판에 실험에 참가하는 학생은 좋은 학점을 줄 테니까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원자가 수백 명씩 몰려왔고 맥클러 박사는 회심의 미소를 짓더니 지원자 중에서 300명을 선발하여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룹마다 다음과 같이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오늘 일어난 일들을 모두 적으시오 라고 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오늘 기분 나빴던 일들을 모두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에게는 오늘 감사했던 일을 모두 적으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재미난 실험은 3주 동안 계속되었고 드디어 3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선 세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3주 동안 가장 행복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도 거의 받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병이 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모두 활기가 넘쳤으며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다른 때보다 친구들과 더 많이 다투었고 애인과 헤어지기도 했고 위장병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표정도 나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맥클러 박사는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감사하는 사람은 힘이 넘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준다. 감사와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 사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필수적인 비타민과도 같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진심으로 감사를 하는 마음은 감사할 일들이 자꾸 끌어당기는 마력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우리의 인생에서 혹시 너무나 멀기만 한 파랑새와 같은 존재는 아닐까요? 마이애미 대학교의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마이클 맥클로우는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벌써 두려움에서 탈출하여 매우 좋은 상태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마틴 셀리그만 교수 또한 행복이라는 감정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개발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감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겠을 때, 우울함과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감사의 길을 써보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한 30대 주부는 삶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 젊은 시절에 다른 사람의 권유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 보니 손톱이 있어 감사합니다. 발가락이 있어 감사합니다. 라는 구절도 써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차츰 감사일기를 쓰면서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인 소니아 리우보머스키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세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에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한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싶다면 감사일기를 써라 라고 말이죠.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 동안 보냈던 시간 중 내게 좋았던 장점들만을 모아서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쓰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형식 따위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느끼는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들을 떠오르는 대로 작성을 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 감사일기를 쓴다면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꾸준히 쓰는 습관을 들이는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효과적인 방법 몇 가지만 공유를 해드릴까요? 먼저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용을 적어봅니다. 감사일기는 나의 일기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느꼈던 나의 감정, 생각, 행동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무엇이 왜 감사한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사물보다는 고마웠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는 돈, 소유, 물질보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혜택과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더 깊은 감사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억지로 쓰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는 현재 시제로 늘 긍정문으로 쓰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면 좋다고 합니다. 혹여나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그냥 감사하다, 무조건 감사하다 라고 써도 나중에 조금씩 감사할 거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감사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밝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조셉 머피 박사는 가난은 일종의 마음의 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부정하는 것은 병일 수도 있습니다. 부유해지고 싶다면 절대 돈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가난함을 부정하고 돈을 진심으로 좋아해야 합니다. 동양에서는 청빈이라는 말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풍조야말로 우리의 부유함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나쁜 사고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사랑이 있으면 돈 같은 건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당신을 쾌적하게 해줄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행복하게 해줄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 없이도 인간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법이니까요.
사실 사람은 잠시 빈곤은 견딜 수 있어도 아무런 기약도 없는 오랜 빈곤은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런 상태에선 사랑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신이 부자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앞으로도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당신의 행복을 위한 지혜입니다. 물론 당신 역시 돈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책은 나폴레옹 힐의 현대판 성공학 도서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영혼의 스승, 세계적인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옹 힐. 난세에 영혼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모두 힘겨워하듯 나폴레옹 힐이 살던 그 시대에도 대공황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미국에서만 600만 명이 집을 잃었고 9,755개의 은행이 도산을 했고 실업률은 24.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나폴레옹 힐의 책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극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답답한 현실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고 싶을 때 이 책은 당신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천사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책, 여러 유명 인사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대성한 백억 머니 시크릿. 이 책에서는 신기하게도 긍정 심리학과 행복, 감사 이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한문과 같이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내서 최대한 사용해보는 방법, 긍정적인 전설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일. 무엇보다도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라는 점. 우리에겐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감사한 일이 생겨나지만 감사는 사실 감사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사실 혹시 느끼셨을까요?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덜 감사할 때가 바로 감사함이 가져다줄 선물이 가장 필요한 때라는 점 느끼셨을까요?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명인들과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성공과 부를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감사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팁과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100억 머니 시크릿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와 행복과 희망과 만족을 불러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